밤 12시가 넘어가는 고요한 새벽. 무심코 스마트폰을 들어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을 넘기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이런 사람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아무런 사진도 없이 까만 배경에 덩그러니 마침표 하나만 찍혀있는 인스타 스토리. 이별을 암시하는 듯한 쓸쓸하고 우울한 팝송 가사 캡처 화면. 혹은 진짜 다 포기하고 싶다, 나만 왜 이렇게 불행할까 라며 자신의 처절한 실패담이나 번아웃을 구구절절 써내려간 장문의 피드. 심지어는 자신이 처방받은 우울증 약 공지 사진이나 병원 링거를 맡고 있는 팔뚝 사진을 여과 없이 동네방네 찍어 올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자, 솔직해져 봅시다. 여러분은 이런 이른바 새벽 감성 게시물을 볼 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열의 아홉은 아마 혀를 끌짓차며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 시작이네. 진짜 피곤한 관종이다. 아니, 우울하면 혼자 조용히 일기장에나 쓸 것이지 왜 굳이 수백 명이 보는 SNS에 올려서 남의 기까지 빨아먹지? 자기가 못난 걸 왜 저렇게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거야? 전형적인 감정 뱀파이어네. 최근 온라인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 한숨만 푹푹 쉬며 부정적인 감정을 퍼뜨린다고 해서 한플루언서, 한숨 플러스 인플루언서라고 조롱하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만약 당신도 지금까지 이들을 단순히 얄팍한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관심종자로만 취부해왔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당신은 인간의 뇌가 가진 가장 눈물겨운 생존 본능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심리 X파일은 단언합니다. 수많은 지인과 직장 동료, 심지어 얼굴도 모르는 팔로워들이 지켜보는 SNS 광장에 자신의 가장 찌질하고 비참한 밑바닥을 스스로 까발리는 행위. 이것은 결코 가벼운 관심 끌기용 쇼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미쳐버린 현대사회에서 당신의 뇌가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으로 발동시킨 가장 처절하고도 고도로 진화된 생존 전략입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에서는 이를 아주 묵직한 용어로 능동적 취약성, 액티브 버너러빌리티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완벽주의를 강요하는 이 잔인한 시대를 거스르고 자신의 골마 터진 결핍을 세상에 전시하는 사람들의 기괴한 뇌구조와 무의식을 완벽하게 해부해 볼 것입니다. 장담하건대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그 친구의 찌질한 새벽 감성글에 조용히 그리고 아주 따뜻하게 좋아요를 누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비밀, 이들의 뇌는 현재 이른바 무지컬, 뇌지컬도 피지컬도 방전된 상태에 빠져 강제 셧다운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바야흐로 갓생과 초긍정이 지배하는 끔찍한 성과주의 사회입니다. 물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잖아, 완전 럭키비키잖아 라며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억지로 회로를 돌려 긍정적인 척, 행복한 척을 해야만 살아남는 이른바 원형적 사고가 강박처럼 주입되고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헬스장에서 땀 흘리는 오운완 인증샷을 올리고 점심엔 분위기 좋은 오마카세나 느족, 느낌 좋은 카페에서 사진을 찍으며 저녁엔 바디 프로필과 재테크 성공담을 올리는 사람들. 우리는 네모난 스마트폰 화면 속 픽셀로 이루어진 가짜 세상, 픽셀 라이프 속에서 모두가 완벽한 본캐를 연기하는 훌륭한 배우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생각보다 똑똑하고 또 그만큼 한없이 나약한 장기입니다. 수십만 년 전 수렵 채집 시대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원시적인 뇌는 이렇게 24시간 내내 완벽한 타인들과 나를 비교하고 나 역시 결점 없는 완벽한 인간을 연기해야 하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을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독하게 긍정적이고 완벽한 가짜 세상 속에서 억지로 웃음을 지어내고 감정을 통제하던 우리의 전두엽은 결국 극심한 피로감에 절어 과부하가 걸려버립니다. 완전히 에너지가 고갈된 뇌는 당신에게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제발 쉬어. 제발 완벽한 척 좀 그만해. 나 타버릴 것 같아. 하지만 당신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갓생을 연기하려 들 때 견디다 못한 뇌는 스스로를 살리기 위해 극단적인 오류 코드를 강제로 송출해버립니다. 그 오류 코드가 바로 새벽 2시,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느슨해진 틈을 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폭주하듯 올라오는 장문의 우울증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관종의 쇼가 아닙니다. 뇌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생물학적 구조 요청, SOS입니다. 두 번째 비밀.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상처를 드러내는 행위는 가장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무기입니다.
동물의 세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키우는 강아지가 당신 앞에서 발라당 누워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부위인 배를 훤히 드러내 보여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생의 생태계에서 포식자에게 목덜미나 배 같은 급소를 보여주는 것은 곧 나를 죽여도 좋다는 자살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무리 안에서 혹은 자신이 가장 믿는 대상 앞에서 자신의 급소를 기꺼이 내어주는 행위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집니다. 나는 당신 앞에서 방어막을 해제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해칠 의도가 0%이며 당신을 100% 신뢰합니다. 라는 궁극의 백기투항이자 상대방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고도의 생존 전략입니다. 신체적 급소를 내어주는 것이 동물의 신뢰 표현이라면 정신적 급소, 약점, 우울, 콤플렉스를 내어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현대사회의 우리는 어떨까요? 인간이 진화 과정에서 형성한 부족의 크기는 기껏해야 150명 남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카카오톡 친구가 500명이 넘고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00명 단위인 미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연락처 목록은 끝없이 스크롤을 내려야 할 만큼 꽉 차 있고 생일이 되면 수십 개의 기프티콘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철저하게 그리고 가장 소름 돋게 고립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은 바글바글한데 정작 내가 오늘 밤 당장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비참할 때 아무런 계산 없이 전화 버튼을 누르고 울부짖을 수 있는 진짜 내 편이 단 한 명도 없다는 끔찍한 공포. 이 화려하고 텅 빈 가짜 인싸의 삶에 뇌가 생물학적 한계와 극도의 외로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뇌는 결단합니다. 안 되겠다. 내 주변에 널려있는 이 수백 명의 가짜 인맥들 중에서 진짜 내 편을 걸러내기 위한 가장 강력한 리트머스 시험지를 던지자. 그 방법이 바로 피가 철철 흐르는 자신의 정신적 상처를 군중 한가운데 까발려보는 것입니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타인의 감정에 무감각한 사람을 찌를 때 쓰는 너 진짜 T야? 라는 말이 유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공감 능력이 완전히 박살나버린 도파민 중독 사회에서 내 상처를 보고 누가 피할지 그리고 누가 진짜 구급상자와 붕대를 들고 뛰어와 줄지 미치도록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나의 찌질한 취약성을 굳이 전시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불순물을 걸러내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도 확실한 필터링 작업입니다. 내가 억만장자일 때, 내가 갓생을 살며 빛나고 있을 때 모여드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빛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내가 바다를 치고 진흙탕 속에 쓰러져 내 우울과 찌질함을 모두 드러냈을 때 가짜 친구들과 이해관계로 얽힌 사람들은 냄새를 맡고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까지 나를 찾으러 내려와주는 사람, 그 오직 진짜들만이 곁에 남게 되죠. 이것이 바로 새벽 감성글에 숨겨진 진화심리학적인 동족 찾기 본능입니다. 세 번째 비밀, 완벽함은 오히려 타인을 밀어내지만 결핍은 타인을 미친 듯이 끌어당깁니다. 심리학에는 실수 효과라는 아주 흥미로운 이론이 있습니다. 인간은 빈틈없이 완벽한 존재보다 약간의 결점이나 실수를 보여주는 사람에게 훨씬 더 큰 호감과 인간적인 매력을 느낀다는 법칙입니다. 얼굴도 예쁘고 학벌도 좋고 돈도 잘 버는 인플루언서의 완벽한 피드를 보면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처음엔 동경하지만 결국 내 좁은 방구석과 비교하게 되며 극심한 열등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빠집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피가 흐르는 인간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빚어낸 차가운 AI 기계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완벽해 보이던 인플루언서가 어느 날 퉁퉁 부은 눈으로 나타나 사실 저 오늘 회사에서 엄청 깨지고 화장실에서 혼자 펑펑 울었어요. 요즘 너무 번아웃이 와서 다 때려치우고 싶어요. 라고 고백한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 스마트폰을 보던 우리의 뇌 속에 있는 거울 신경세포가 미친 듯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거울 신경세포는 타인의 감정을 내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공감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치명적인 약점과 실패담을 보는 순간 묘한 안도감과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아, 저렇게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결국 나랑 똑같이 불안하고 연약한 인간이었구나. 다들 인스타에서는 행복하고 잘난 척하지만 카메라 뒤에서는 다들 나처럼 지지고 볶고 힘들게 사는구나. 다행이다. 나 혼자만 쓰레기처럼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니었네. 이렇듯 타인이 전시한 치명적인 약점과 우울은 나의 우울과 결핍을 위로하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달콤한 심리적 처방전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유튜브 생태계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언박싱하는 화려한 브이로그 영상은 예전만큼 조회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퇴사하고 좁은 원룸에서 추리닝 차림으로 컵라면을 끓여 먹으며 자신의 찌질한 백수 생활과 불안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영상에 수백만 명이 몰려가 열광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기계처럼 완벽하게 세팅된 플라스틱 가짜에 완전히 신물이 나버렸습니다. 조금 흠집이 나고 찌그러지고 촌스럽더라도 펄떡펄떡 피가 도는 진짜 상처받은 인간의 냄새를 맡고 싶은 것입니다. 나의 우울을 굳이 동네방네 알리는 행위는 바로 이 대중의 본능과 실수 효과를 정확히 꿰뚫은 고도의 사회적 네트워킹 기술인 셈입니다. 네 번째 비밀. 능동적으로 약점을 까발린 자가 가지는 가장 오만한 생태계의 지배력. 그렇다면 자신의 약점과 우울을 털어덩은 사람들은 매번 상처만 받고 남들에게 얕잡아 보이며 끝날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능동적 취약성은 인간의 뇌가 가진 회복 탄력성을 극대화하는 가장 강력한 스위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안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신의 콤플렉스와 실패, 우울을 타인에게 절대 들키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며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 사람들이 내 진짜 찌질한 모습을 알게 되면 날 떠날 거야. 내 약점이 들키면 나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거야. 라는 극도의 불안감에 24시간 시달립니다. 누군가 자신의 약점을 건드리기라도 하면 맹렬하게 화를 내며 방어 기제를 뿜어내죠. 하지만 스스로 먼저 자신의 가장 추악하고 부끄러운 밑바닥을 세상에 던져버린 사람은 다릅니다. 나 망했어. 나 매일 밤 울어. 나 우울증 약 먹고 있어. 나 오늘 바닥 쳤다. 라고 세상에 대고 메가폰을 쥔 채 소리치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이 혹은 타인이 내 약점을 알아채고 나를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 자신을 공격함으로써 타인이 나를 찌를 수 있는 무기 자체를 완전히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비밀이 폭로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내가 내 입으로 가장 큰 목소리로 떠벌려 버렸으니까요. 이 기괴할 정도의 솔직한 자기 고백은 사실 나는 내 치명적인 약점조차 남들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전시할 수 있다는 가장 오만하고 강력한 형태의 자존감 선언입니다. 숨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울 것이 없는 가장 강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밑바닥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세상에 까발리는 수치심을 견뎌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만이 역설적으로 그 진흙탕을 털고 일어나 가장 단단하게 인생의 다음 챕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만약 오늘 밤 당신의 스마트폰 피드에 누군가 찌질하고 감성적인 장문의 글이나 이해할 수 없는 우울한 사진을 올렸다면 부디 그를 한풀로 원설하거나 관종이라고 조롱하거나 한심하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지금 피를 흘리는 발가벗은 맨몸으로 폭풍우가 치는 거대한 알고리즘과 군중의 바다에 필사적으로 구조 요청 병치를 띄운 것입니다. 모두가 완벽한 척 연기하는 이 미쳐버린 갓생의 시대에서 다 내려놓고 나랑 같이 쓰레기처럼 엉엉 울어줄 진짜 내 편 단 한 명쯤은 없습니까? 라고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이 그 연약하고 떨리는 손을 잡아줄 여유가 없다면 최소한 그 상처를 세상에 꺼내놓은 그 눈물겨운 용기만큼은 비웃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어두운 방구석에서 핸드폰을 쥐고 홀로 눈물 지으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남들처럼 긍정적이지 못하고 남들처럼 갓생을 살지 못해 매일 밤 무너져 내리는 당신의 그 눈물겨운 취약성에 심리 엑스파일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은 관심종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이 가짜 세상 속에서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진짜 인간관계와 진짜 감정을 갈망하며 버텨내고 있는 위대한 생존자일 뿐입니다. 당신의 우울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도 이 긴 영상을 통해 당신의 뇌와 마음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상처받은 내면을 가장 날카롭지만 가장 따뜻하게 해부하는 다정한 파수꾼, 심리 엑스파일이었습니다.